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청년사 송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은 다른 책으로 유혹하는 YG를 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은 유혹하는 책걸상, 그리고 수요일은 JYP는 안 읽고 이제 저만 읽은 책으로 유혹하는 YG를 하려고 했는데 컨셉이 달랐어요. 방송을 하던 중에 지난 시간에 이 책 빅도어 프라이즈 얘기를 더 하자 할 얘기가 남았다라고 해가지고 급 변경되었어요. 아니 주인공 한 명 얘기하는데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재밌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혹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런데 되게 선한 내용, 착한 내용이에요. 되게 것 선하고 같아요. 착한 네. 내용이에요. 따뜻하고 교훈적이고. 그래서 요즘에 왜 JYP가 촉촉하죠. 저도 계세요. 왜 저러나. 아니 청취자 여러분도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JYP기 너무 막 따뜻하고 막 원래 사람이 따뜻하잖아. 애틋하고 막. 저 빌리 서머스 읽고 같이 추천해 주신 게 나중에. 네, 저도 그거 추천해 주셔서 바로 같이 샀거든요. 저는 스티븐 킹스럽지 않고 너무 좀 착하다. 스티븐 나중에 킹 책치고는 소품이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읽었는데 저는 근데 촉촉하죠 그것도. 네. 이런 책을 좋아하셨나? 네. 갱년기인가? 아니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자기 성찰해 보세요. 성찰까지 할 일이에요. 아니 왜 이러나? 성찰이 아니라 어디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JYP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가끔 뭐 그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는 후배 의사가 있습니다. 노년내과입니다. 노년내과 의사인 후배한테 내 나이에 노년내과에 가도 받아주냐라고 했더니 물론입니다 형님. 형님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나도 노년내과를 이제 가야 되나? 그래서 노년내과에 가는데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왜 이렇게 옛날과 달리 막 촉촉하고 따뜻한 책이 재밌다고 그러냐. 갱년기인가 진짜? 보통 갱년기의 남성들이 드라마 보면서 울고 현실에서 찾지 못하는 모습을 책을 통해. 자, 댓글 몇 개 읽고 넘어가죠. 햇살고현님, 집계가 어려운 르노추 멤버 여기도 있습니다. 오르부아르, 저는 책, 영화, 만화 모두 다 좋았습니다. 오르부아르와 화제의 색을 2권 연속으로 읽고 3부를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이 책은 스포 당하기 싫어서 책 다 읽고 방송을 들었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 모두 그래 맞아 하면서 들었습니다. 특히 책 읽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1부부터 읽으면 깨알 재미를 덤으로 느낄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덤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섬에 있는 서점을 소개하실 때도 책을 아주 많이 읽으신 분들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책걸상이 오랜 시간 공들여 아주 잘 키워주셔서 책린이는 또 이만큼 자랐답니다. 고마워요 책걸상. 네. 햇살고현님도 되게 촉촉한데 오늘? 착한데? 햇살고현이 원래 착하세요 원래. 아이디도 햇살고현인데요. 나는 JYP는 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도 댓글 비슷한 댓글 남기셨어요. 재밌겠다. 투덜대는 책걸상 잘 어울립니다. 책걸상에 7년이 지났고 저는 1년을 들었군요. 7년을 한 방송을 1년만 들었다니 전 행운아입니다. 제가 책걸상 책을 쭉 따라가는 이유, 유쾌한 입담, 책걸상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분위기 덕분에 자유롭게 제 생각을 댓글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오래 들으려면 책걸상 적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의 빌라에 실린 고요한 사건 아직 집에 가지 않을래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내 마음이 소설로 까발려진 것 같았어요. 사람 되게 비겁해지고 가식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렇게 잡아내다니. 이렇게 댓글 다니까 작품이 선명해집니다. 댓글 쓰기가 책을 다시 읽는 기분이라 댓글 쓰기가 좋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책걸상 멤버님들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빅도어 프라이즈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작가 얘기를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네요. 지난 시간에는 M.O. 월시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루이지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고향을 배경으로 네, 쓴 자기 책이죠. 고향을 배경으로 쓴 소설들을 마이 선샤인 어웨이라고 하는 소설을 펴내서 그 소설이 꽤 좋은 평가. 네,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책도 좀 팔렸고 2015년 최고의 책으로 꼽히기도 했답니다. 어떤 매체에서 선정한. 네. 그래서 이 월시의 책이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었고 똑같은 번역자가 전에 번역을 하셨고요. 이 송선별 번역가 선생님께서 그 다음 짝인 빅도어 프라이즈도 번역을 해서 올해 초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 빅도어 프라이즈 말고 다른 책도 번역된 게 있어요? 네네. 빅도어 프라이즈 전에 마이 선샤인 어웨이라고 하는 책이 오히려 대표작이잖아요. 이게 저 첫 장편. 네네. 그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리얼리즘 소설로 사랑과 집착을 주제로 한 소년의 성장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오히려 이 마이 선샤인 어웨이가 더 이번 주에 소개하는 빅도어 프라이즈보다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 다음 주에 마이 선샤인 어웨이를 좀 읽고 와서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네. 저한테 아 이럴 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차마 선배라서 내가 아, 그 책도 나와 있군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이 송선별 번역가 선생님도 똑같은 책을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 선샤인 어웨이는 이렇게 쫙 쭉 이어지는 스토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달려가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좀 강한. 그런데 이제 그 소설에 비해서는 이 빅도어 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뉘앙스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같은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빅도어 프라이즈보다는 JYP가 설정만 보고 재미없을 없을 것 같다고 한 이 마이 선샤인 어웨이가 좀 더 제 취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빅도어 프라이즈를 재미없게 읽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재미없게 읽으신 책을 왜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재밌었다니까. 그러니까 JYP는 재밌어했고 또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빅도어 것 프라이즈를 재미있게 읽으실 법한 분들도 있겠구나. 그리고 싶어서. 이 책은 기본 설정만 가지고도 약간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게 아까 송 기자한테도 제가 질문했지만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본인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볼 것이고 이 검사를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령 A, B, C, D, E, F 여러 가지 이 결과지들에 따라서 기분이 어떨지 이런 걸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고. 사실 작가의 작품을 쓴 의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운명을 어떤 기계가 가르쳐 주면서 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휩싸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독자들도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선택한 선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고.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또 약간 노골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드라마 재밌나 봐요. 어느 드라마요? 평들이 좋아요? 네, 뭐 댓글에는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요. JYP 같은 분들 아닐까요? 똑똑한 분들. 근데 주변에 애플 TV 구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그러게요. 드라마를 구경하겠다고 거기 돈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근데 화제는 별로 안 됐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제작한 거라는데요? 진짜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음. 네. 그걸로 또 화제가
그 사실은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그 약간 그 빅도어 프라이즈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네, 에피소드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연들로 그 제주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우리들의 블루스의 중요한 설정이잖아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봤던가? 안 봤어요, 저. 안 봤는데 그거랑 비슷하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포맷이 비슷해서 제가 그런 그래서 안 촉촉한 보는 거야? 느낌 싫어서 안 보거든요.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랑 비슷한 거 맞습니다. 전 둘 맞아요, 다 맞아요. 봤는데 맞죠. 우브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럼 빅도어 프라이즈도 재밌게 보시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 재밌게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빅도어 프라이즈를 소설로 재밌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제가 딱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YG처럼 그냥 피 철철 나고 막 평행 우주 막 27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타임슬립 막 시간 여행하고 막 무슨 뭐 우주선이 도시 전체가 막 우주로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재미없습니다. 세상의 경계가 평행 이론이에요. 그것도 평행 우주. 세상의 경계에서는 평행 우주가 막 2개만 돼도 사실 JYP는 짜증나는데 거기 27개. 아니야, 100몇 거기는 막 200개인가 200 막 몇 그래. 막. 우주가 200개래. 아유. 그것도 좀 약간 닮은 우주만. 뒤끝 있으시다. 그래서 진짜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도 했나 봐요.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느낌의 드라마일 것 같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이 2달러짜리 DNA 검사 기계 때문에 진짜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더글러스 부부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설정이 또 중요한 설정이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한 명이 또 나오잖아요. 일단 더글러스 본인은 이제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결국 받긴 받고 그게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되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내의 결과는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키는 너는 얼마다. 그리고 뭐 아이를 10명인가 뭐 12명인가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집이 애가 없죠. 애가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 쉐릴린인가 하는 이 주인공의 아내는 뭐 약간 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자기는 못 낳았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겠네요. 사람 기분 되게 나빠질 수도 있겠네. 나 12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럼 남편이 문제일까? 뒤에다 검사해봤는데 그 검사 결과로는 남편이나 아내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긴 해요. 이 설정에. 그것도 나옵니까? 네, 나와요. 나 왜 이렇게 다 기억하지? 아무튼 그리고 재밌게 읽으셨네요. 그리고 막 키도 160 몇인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그거 거의 실제로 똑같고 그것도.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아내에게 가능한 신분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게 그게 왕족이에요. 왕족. 공주는 아니고 공주. 비슷한 거지만 하여튼 왕족이라고 딱 적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러고 살고 있구나. 왕이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생각하겠네요. 자기가 결혼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났어야 됐거나 혹은 이 마을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지금의 이 평범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 악역 같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와요.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네, 진짜 딱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 듀스 뉴먼이라고 하는 뭐 듀스 뉴먼이라고도 불리고 브루스 뉴먼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 그냥 인싸예요. 근데 왜 인싸냐면은 원래 이 마을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미식축구 선수 그리고 대성할 뻔했는데 대학 팀에 스카우트 되기 전에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에 진짜 기대주였는데 다쳐가지고 이제 운동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인기 스타였었고 그래서 비록 불운 때문에 큰 판에 가지 못했지만은 그 마을에서는 영원한 미식축구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사진 찍는 재주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 대회 같은 것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언론사 같은데 팔아가지고 또 돈이 사진가로서도 되게 잘 조금 인정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괜히 그냥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막 사진 찍고 포즈 좀 취해봐요 하면서 사진 찍고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어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브루스 뉴먼이 10대 때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다 저버리고 셰릴린 한 명만 짝사랑했던. 그렇게 설정이 돼야 소설이 재미가 그렇겠네요. 생기죠. 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이 브루스는 그 더글러스만 보면 어이 친구 둘이 동갑이거든요. 어이 친구 우리 마을에서 디어필드에서 제일 운 좋은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고 그리고 이 소설에 보면은 그런 설정이 초반에 나오는데 사실은 자기 집 열쇠를 줬어. 누구한테요? 셰릴린한테. 나는 누구냐한테. 언제든 얘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왜냐면 일편단심으로 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무서운데? 그 열쇠를 주고 뭐 여러 여자 만나고 다녔겠죠. 나는 언제든 너를 기다리고 있다. 평생이라도 기다릴 것이다. 네가 이 열쇠로 우리 집 문만 따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또 셰릴린도 그냥 일편단심 자기 남편을 좋아하지만 왠지 그 열쇠는 버리지 않고 자기 비밀 상자 맨 밑에다가 이렇게 딱 이제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런 검사를 상황. 받은 다음에 열쇠를 갖고 따나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코멘트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까먹었습니다. 나는 기억 나는데. 나는 스포를 할 능력이 없어. 까먹었어. 아니 근데 스포를 할 능력이 없다면서 지난 시간에. 그건 이제 잠시 흥분해서 얘를 잘못 든 거죠. 그리고 또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피트 신부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트 신부님은 루이지애나주가 약간 카톨릭세가 강해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디어필드 마을은 카톨릭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카톨릭 학교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피트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해요. 피트 신부님은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신부님이고, 근데 사람 좋고 막 약간 몸짱이고, 그리고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까지도 안고 있는 이 피트 신부님도 검사를 받아요? 아니요,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건에 휘말리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는 안 받아요? 그분은? 피트 신부님의 검사를 받았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스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아니 이거 우리 읽자마자 할 걸 그랬어요. 내가 읽자마자 이 보세요. 읽자마자 하자 그랬잖아. 아니 드라마가 나온다니까. 근데 드라마 나오면 하자고 하면서 미루고. 아니 왜냐하면 애플 TV니까 또 그 파친코처럼 굉장히 성공을 하고 화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검색에도 잡히고 그럼 또 책걸상 우리 방송도 많이 듣고 또 많이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드라마 뭐 맞춰가지고 드라마 오픈된 지 2달 넘었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거 보면 망한 거죠. 망했네요. 망했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망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죠. 이게 중요한 등장인물도 많아요.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제이컵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나와요. 근데 이 제이컵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은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 제이콥? 제이컵. 응? 아니에요. BTS? 제이홉인가? 이 제이컵 아니 이 보세요 지금 방송 중에 마이크에 대고 제이홉 그건. 네, 순간 헷갈렸어요. BTS는 제이홉. 아니 방송하기가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요. 제이콥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 BTS의 제이홉이 아니고 제이컵이라고요. 제이컵. 네. 뭐 제이콥이라고도 표기하는 같은 글자를 그렇게 쓴 거겠죠. 야곱이라고 하는. 네. 그 제이컵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제이컵은 되게 착하고 소심한 친구예요. 근데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쌍둥이 죽었어요? 형이 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있었다면서. 그렇네. 천재인데? 아니 그걸 또 이렇게 딱 캐치를 하다니. 그래. 나 깜놀했어. 봐봐. 쌍둥이 형이 있어요라고 안 하고 있었어요라고 했어요.
천재가 아니네. 그냥 예리한 거네. 뭐 귀가 밝은 거네. 그 제이콥이랑은 전혀 깜짝 놀라는 게 더 웃겼어요. 어떻게 알았니? 제이콥이랑은 톱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은 인싸 중에 인싸야. 그러니까 제이콥은 막 얼굴에 주근깨도 많이 나고 몸도 왜소하고 쌍둥이랑 몸도 왜소하고 막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토비는 막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막 약간 좀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려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그냥 인싸 뭐 이런 친구인데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이제 제이콥은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랑 너무 달랐지만 친구이고 형제이고 그리고 든든한 백이 되어줬던 토비가 없으니까 상실감이 생기고 왜 그때 하필 토비가 죽었을까에 대한 약간의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본인은 좀 찝찝한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토비가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트리나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트리나라고 하는 여자친구는 이 소설이 시작되기 이제 얼마 전에 그 마을로 전학을 와가지고 토비 근처에 있었던 여자애들을 다 이제 몰아내고 토비의 짝이 되었던 여자친구인데 그 토비가 죽는 날 밤에 토비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차는 같이 타지 않아서 토비는 죽고 이 트리나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리나가 자꾸 제이콥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너 나랑 사귀자. 둘이 일란성 쌍둥이는 아닐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나와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JRP가 이거 유행어 될 것 같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JRP가 문득 나를 보길래 나는 청문회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공감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지 이란성 쌍둥이인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트리나가 자꾸 사귀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이콥은 너무 난감한 거야. 자기는 자기 그 죽은 쌍둥이 형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트리나는 좀 찝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찝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리나한테 이렇게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트리나가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문자 보내고 막 항상 막 와서 친한 척하고 심지어는 소설의 이제 첫 부분에서 트리나가 이제 강제로 스킨십을 해가지고 제이콥을 약간 설레게 하는 그 10대 남자애한테 되게 어쨌든 매력 있는 그 10대 여자애가 막 이렇게 섹스 어필을 하니까 얼마나 막 설레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이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이 트리나가 자꾸 제이콥한테 뭔가 이상한 암시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 형의 죽음에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너희 형의 죽음에 대한 뭔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너한테는 있다. 가스라이팅이 너랑 나랑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그 제이콥과 트리나만 아는 그 제이콥의 쌍둥이 형인 토비의 죽음의 진실. 근데 이거는 검사랑은 상관없어요? 검사랑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 소설의 중요한 갈등의 축 중에 하나예요. 갈등의 축 중에 하나. 그래서 실제로 그 갈등이 빡 폭발했으면 저는 이 소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착하게 끝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너무 착하게 끝나. 너무 착하게 끝나. 그래요? 뭐지? 이렇게 좀 각박한 세상에 좀 따뜻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야죠. 근데 세상이 따뜻하지 않은데 무슨 세상이 각박한데 무슨 따뜻한 이야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 세상에 실제로 우주가 200개라서 그러면 그 평행 우주 이야기는 보는 거야?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검사하는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 검사 때문에 생기는 막 왁자지껄한 소동 속에 네. 아까 그 브루스가 아니죠. 자꾸 또 브루스가 생각나는 이 녹음하는 회사와 관련 있는 브루스. 아시는 분만 저기 청년의사 반행인 영어 이름도 브루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내가 도대체 브루스를 내가 어디서 들었지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간에 그 더글러스 부부
더글러스 위기에 빠진 더글러스 부부와 그 더글러스 부부가 위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 세릴린을 계속해서 짝사랑했던 그 브루스의 이야기가 또 한 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통사고로 죽은 쌍둥이 형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자꾸 그러면서 뭔가 이 제이콥을 위기로 몰아가는 이 제이콥 트리나의 이야기가 또 한 축이고, 그리고 막 그냥 자신의 그런 이루지 못한 운명을 알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난장판이 벌어지거든요. 그 난장판이 벌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또 한 축이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신부님의 이야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이제 설정인 재밌을 거죠. 것 같아요. 이게 영화 아니 드라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기본적인 설정만 가져와서 희곡을 쓰잖아요. 그럼 아주 재밌는 연극이 그럴 될 수 수 있겠네요. 그래요? 원래 이제 저 희곡 중에 연극 중에 되게 이제 좀 웃기는 한바탕 대소동 이런 거 다룬 연극들 많잖아요. 그런 거로 만들기에 딱 좋은 설정인데 이건 뭐 무대도 딱 제한적이고, 그렇죠. 등장인물도 좀 많고 하긴 하지만 연극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였다면 요걸 각색을 해가지고 희곡으로 만들어서 뭐 아니면 뮤지컬을 만들어서 브로드웨이에서 올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재밌는 설정인데 애플에서는 10부작 드라마로 만들었군요. 이게 10부작 정도가 딱 어울릴 만한 드라마예요. 아주 길게 갈 건 아니고. 저는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이렇게 캐릭터랑 설정을 소개하고 나니까 드라마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었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드라마가 보고 싶어요. 송 기자, 드라마를 10부작 다 보는 시간이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드라마 10부작이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40분짜리를 해도 400분인데 그 정도면 책 한 권 보죠. 이거 잘 넘어가면 페이지 터너 나름. 책 금방 넘어가요. 그래요? 근데 약간 쓸데없는 그 좀 캐릭터 설정에 좀 이것도 할애를 해가지고 그래서 두껍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좀 아니 그냥 이야기를 좀 밀고 가지. 그냥 마음에 안 들었네요. YG는. YG는 그냥 따뜻하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뒷부분에 좀 기대를 했었죠. YG는 이런 기계가 실제로 나오면 검사 해봅니까? 저 뭐 그냥 호기심에 검사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해봤는데 뭐 배우의 남편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배우의 남편이요? 유명 여배우의 매니저 겸 남편. 그냥 뭐 지금 그 같이 사시는 분도 뭐 유명 여배우 뺨치게 이렇게 매력적이시고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집에 계신 그분이 들어요 방송을? 안 듣는데 왜 평소와 달리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갑자기 리액션이 커지셨어요. 딱 검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장관 이런 거 나오면 어떨까요? 제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겁니까? 노력을 더 하는 건 아니고 뭐 운명이 그래? 그러면 해주지 뭐 이런 마인드. 역시 나는 이런 마인드. 그냥 이럴 줄 알았지. 그 운명이 실현되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려. 아니 기다리는 게 노력은 아니라, 안 하고. 되겠지 뭐. 역시 송 기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군요. 아까 송 기자가 비슷한 질문에 했던 답변들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 JYP는 어떻습니까? 저 JYP는 이거 검사받기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요. 어떻게 나와도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이거를 보면서 재미를 더 느낀 게 YG보다 진심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는 검사를 받아볼 것인가. 받았을 때 여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훌륭한 지위, 뭐 아니면 지금 나의 지위, 아니면은 더 황당무계한 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각각 난 기분이 어떨 것인가를 자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촉촉해지셨어. 근데 맞아. 예전에 예전에는 같으면 그냥 어느 무시할 것 경우를 같은데. 상상해도 다 싫은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받고 싶은데 남들 다 받으면 이 소설처럼 나도 궁금해서 미칠 거니까
결국 받긴 받을 아니 텐데. 그 한국 최고의 의학 저널리스트 그리고 우주 최강의 한국 의료에 대한 책 개념의료의 작가 그리고 한국 최고의 의학 저널 전문지 청년의사의 주간 이런 게 부끄럽습니까 지금? 뭔 소리야? 뭐래? 아니 뭐가 나오든지 간에 되게 싫을 것 같다면서요. 아니 봐봐요 이런 거죠. 난 지금 실제 내 모습하고 똑같이 이런 결과 딱 나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를 떠나서 그냥 이게 내 인생의 그냥 최선이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더 나을 순 없었나? 더 나을 수도 있었을 뭐 이런 희망을 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 이거라는 거야. 나의 발전이 없다는 거지. 아니 앞으로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뭘 또 앞으로까지 생각하세요? 2번 죽이시네요. 50잘에도 미래를 꿈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아 맞다 이거 50대 폄훼. 안돼 또 죄송합니다. 네 왜요? 윤여정은 70이 넘어서 상을 받았는데요. 맞아요. JYP는 요즘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건 진짜 제가 인정해요. 혹시 뭐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뭐 하나 잘 걸려갖고 성공하면 또 다음에 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공할까봐 걱정이라고. 제가 자주 뒷걸음질을 막 치고 있어요. 혹시 뭐 하나 밟힐까 해가지고. 왜 걱정이세요? 지금도 재수 없는데 성공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그걸 같은데. 옆에서 내가 어떻게 봐주나. 또 그리고 또 떴다고 또 무시당하면 그것도 되게 기분은 나쁠 것 같고. 저는 YG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요? 좀 무시를 해도 용서할 것 같아요. 더 나한테- 무시하고 싶으셨어요? 아니 나한테 떡고물만 좀 떨어지면. 그게 필수죠. 필수. 그 크게 성공했는데 그냥 입 싹 씻고 정말 콩고물도 하나 안 묻혀준다. 그러면은 섭섭해하겠지만. 카톡 차단. 일이 계속 안 없어져. 근데 여기 이제 떡고물 좀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가끔 이제 알맹이 떡도 좀 던져주고 이러면 그러면 뭐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고 내가 그동안 친하게 지낸 거지 이러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빅도어 프라이즈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으신다 그러면 계속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랄 반전이 2개가 딱 나와요. 두 개야? 반전이 있어요? 하나 아니야? 2개예요. 왜냐하면 또 트리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치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트리나가 이랬는지에 대해서도 떡밥 해설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이렇고 그 다음에 더 큰 반전이 더 하나 큰 있어요. 반전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요? 더 큰 반전. 근데 사실 그래서 더 큰 반전을 딱 듣고 나면은 고만. 네. 고만. 지지. 더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반전, 지금 말한 더 큰 반전, 마지막 반전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 작품이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더 나쁜 작품이 됐을까요?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반전이 있기 때문에 떡밥들도 좀 다 회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약간의 요운이 남거든요. 또 그리고 그 소설 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약간 다시 보게끔 하는 장치이기도 하고. 저는 그 반전을 빼버리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결말을 냈으면 더 좋았을 것 더 같아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나쁘지 않은 끝맺음이긴 했는데. 근데 그건 진짜 끝까지 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알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방식의 결말도 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작가는 분명히 마무리를 고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뜻밖의 빅도어 프라이즈 되게 많이 읽으신 다음에 되게 재밌다고 역시 JYP 이러면 이제 나는 매장 당하는 건데 살짝 걱정이 되네. 자, 이번 주에는 원래는 한 편만 만들 예정이었으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거리가 많아서 2편에 걸쳐서 M.O. 월시의 장편 소설 빅도어 프라이즈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요거는 한 500쪽 가까이 501쪽에서 딱 끝나는군요. 네. 아니 503쪽.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 자기는 400쪽 넘는 책 안 읽는다 그러더니 또 이런 촉촉한 책은 또 500쪽 이상. 한 페이지가 글자가 좀 커요. 네.
이건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YG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은 진짜예요. 글자가 좀 뚱뚱뚱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책도 조금 작아요. 네, YG는 추천을 하고 JYP는 추천을 하고 YG는 뭐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장점들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저는 되게 좀 강력히 아쉬웠던. 추천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지만 YG는 이 작가의 전작 마이 마이 선샤인 선샤인. 어웨이를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마이 선샤인 어웨이를 먼저 읽으신 독자분 있으면 어떤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번 주 빅도 프라이즈 읽고서 감상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